안녕하세요. 손 소독하고 반려 체크부터 해주시겠어요? 언제든지 누구든지 응급실 이용이 가능하고요. 다만 발열이 있거나 다음에 호흡기 증상과 같이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을 때는 예전과는 응급실 이용 절차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응급실 감염병으로부터 응급실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이기 때문에 조금 불편하시겠지만은 그 응급실의 의료진의 지시를 잘 따라주시면 되겠습니다. 환자분들이 가장 어려운 게 본인 증상이 응급인지 비응급인지 판단하기 어려우신데요. 119에 전화를 하시면 증상에 맞는 질병 상담이라든가 적절한 의료기관이 어떤 곳이 있는지를 상담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응급실 보호자 출입 제한은 현재 1명으로 되어 있으시고요. 소아 환자라든가 일부 경우에는 2명까지 지금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코로나19 발생 이후에 조금 더 철저하게 보호자 출입 제한을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걸어서 오시거나 자차를 이용해서 응급실에 오시는 분들은 먼저 분류수를 돌린 다음에 응급실 진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제 1분류소이고요. 작년 2월 달에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던 시기에 제가 만들어졌습니다. 응급실에 이제 감염병에 취약한 환자들이 많은데 응급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서 운영 중인 곳입니다. 여기에는 응급의학과 전문의 또는 전공의 그리고 간호사, 원무과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문진을 하고 그다음에 혈압, 체온을 측정하고 나서 응급실 일반 구역에서 진료를 할지 아니면 격리구에서 진료를 할지 아니면 경증인 경우에는 간단히 약만 처방해서 퇴원할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응급실 감염 전파를 막기 위해서 일부에서는 제1분류소에서 엑스레이 검사나 코로나19 PCR 검사를 시행하기도 하고요. 환자를 어느 구역에서 진료하게 할지는 환자가 열이 나는지, 다른 호흡기 증상이 있는지 또는 이제 환자의 증상이나 중증도를 종합해서 판단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분류가 끝나면은 발열이 없는 환자들은 응급실에 들어가셔가지고 진료를 보시면 되고요. 다만 이제 열이 나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분들은 일단 발열구에서 잠깐 대기했다가 응급실 내 적절한 구역으로 제가 배정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원무과고요. 응급실 내 이제 모든 기록이나 처방을 전산으로 하기 때문에 일단 응급실 접수가 제일 먼저 되는 게 중요합니다. 사실 이제 환자들이 좀 오해하는 부분이 진료는 빨리 안 봐주고 응급실 접수부터 하라고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응급한 환자들이나 뭐 중증 환자들은 접수가 되지 않아도 저희들이 이미 다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결국에 환자 처방을 하거나 저희가 기록을 볼 때는 전산을 통해서 보기 때문에 접수를 빨리 해주시는 게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보호자 대기실이고요. 환자분들의 보호자분들이 응급실에 대기하는 구역입니다. 통상적으로 보호자들만 대기해야 되는데 지금 응급실 내 병상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발열이나 호흡 증상이 없는 감염병 위험력이 없는 일반 환자들도 일시적으로 잠깐 대기하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을 통해서는 응급실 진료 과정이나 현황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응급실에서 어떤 검사가 진행되고 있고 어디까지 진행되는지를 바깥에서도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환자 분류소고요. 인턴 선생님들하고 응구조사, 임상병리사 선생님들이 이제 근무를 하는 곳이고요. 환자 분류는 저희가 K-TAS라고 해서 한국형 중도 분류 도구를 이용해서 저희가 5단계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 아주 급한 환자들은 바로 이제 소생실로 들어가서 진료를 시행하게 되고 그렇지 않은 환자들은 적절하게 응급실 내 병상을 배정을 해서 저희가 진료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응급실 진료 자체가 사실은 먼저 오신 순서가 아니라 중증도 순서이기 때문에 진료가 늦어진다기보다는 내 상태가 아주 중한 상태는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응급실에서는 환자 중증도에 따라서 구역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소아 환자가 진료하는 소아 구역입니다. 그리고 A 구역은 환자가 경증 환자를 치료하는 일반 환자가 배정되는 구역입니다. 그리고 B 구역은 A 구역보다 좀 더 중한 환자가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C 구역은 코로나 이전에는 중증 응급 환자를 모니터링하는 곳이었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발열 환자 코호트 구역으로 열은 나지만 코로나 가능성이 낮은 감염 의심 환자가 배정되는 곳입니다. 출입할 때에는 반드시 보호장구를 착용해야만 합니다. 소생실에는 즉각적이고 응급한 환자를 처치하는 곳입니다. 주로 심폐소생술이 이루어지고 있고 무호흡 환자, 그리고 음주와 관련이 없는 모의식, 심근경색, 뇌경색,
뇌출혈이 그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이곳은 외상소생구역으로 추락이나 교통사고로 인한 다발성 골절이나 출혈을 동반하는 응급한 환자들이 처치받는 곳입니다. 응급실에서 가장 많이 질문받는 거는 침상 배정은 언제 받느냐에 대한 질문입니다. 저희 응급의료센터에는 항상 환자가 폭주하기 때문에 오시는 순서대로 침상은 배정하고 있지만 중간에 응급한 환자가 발생하면 그 중증 환자 먼저 침대가 배정되기 때문에 대기 시간이 더욱더 길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불편하시더라도 이 점 잘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응급실에서는 응급의학과 선생님과 내과 의사가 24시간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진료를 보시려고 하면 협진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진료 시간이 다소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가장 많이 질문을 하시는 게 응급실에서는 식사 제공이 되느냐의 질문입니다. 응급실에서는 식사가 제공되지 않고 있어서 보호자 한 분이 계시면서 식사 제공에 도움을 주셔야 합니다. 격리구역은 독감이나 혈액과 같은 점령성 질환 환자나 코로나 의심 환자가 코로나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격리 입원하는 곳입니다. 이곳에는 일반 격리병상 3개와 국가지정음악병실 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근무할 때에는 가장 높은 수준의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근무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의료진이 가장 힘들어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에서는 이제 보호장구를 이제 입고 근무를 해야 돼서 옷이 항상 땀으로 좀 범벅이 되어 있어요. 이제 그것도 이제 환자마다 또 접촉할 때마다 보호장구를 이제 감염관리 때문에 이제 입고 또 벗고 근무를 하고 있어서 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제가 이제 간호사 생활하면서 이렇게 레벨 D를 입고 근무하는 경험이 크게 있지 않은데 이곳에 와서 이제 입으면서 환자를 간호하는 것 자체가 이제 보람이 되고 제가 환자들한테 도움이 된다는 생각에 이제 힘을 내서 근무하고 있어요.